오늘은 현대 소설을 좀 얘기해 볼게. 현대 소설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서술자 시점 판단을 준비하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첫 번째 텍스트는 형식은 블라블라 생각한다. 두 번째 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렇게 나가면 내면 심리잖아.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다가 소설은 서사잖아. 그날 저녁 그 이튿날 하는 걸로 봐서 얘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그 위를 보면 선영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또 선영은 결심했다 이렇게 나가. 그럼 형식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심리가 나오는 거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 예상돼. 판단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다가 다시 넘겨서 보게 되면 선영의 생각에 선영은 더 무서워서 이렇게 나가지.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확실해. 그럼 여러 인물, 다양한 인물, 성격, 심리 태도가 제시되고 있는 텍스트야. 그럼 이 중심으로 보면은 얘는 끝이야. 2강을 보면 다시 서술자 시점 판단 준비 반드시 해야 돼. 나에게는 이렇게 시작하지. 그럼 1인칭 예상되지. 1인칭은 주인공이나 관찰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자기 중심으로 서술될 거 아니야. 그러다 내려가다 보니까 밑줄친 기억, 내방하면서 생각하고 쭉 내려와서 블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하면서 무서웠다니 성가셨다, 뭐하고 싶었다, 스스로웠다, 어이풀이 있어, 뭐 부끄러웠다 이런 뜻인데 그럼 자기의 심리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럼 1인칭 주인공이지. 내가 내 이야기 한다는 거지. 지가 지 이야기 한다는 거지. 그럼 이 중심을 1순위로 두는 거야. 1인칭 서술자의 심리 태도를 1순위로 두는 거지. 자, 넘겨서 또 보면 자, 세 번째 줄에 나는 블라블라 어려웠다, 보기 좋았다, 생각하여 보았다. 그 사이에 니은, 회탁의 거리라고 하는 부분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 자기가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 중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서술자 나의 심리 태도 문제가 비중이 높을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어. 3강 보면 여기서 밑줄 친 블록 문제, 특히 메인 성격 심리 태도 서사와 이제 연결되고 긴밀하거든. 근데 기억 미음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는 경우나 블록 설정 A, B도 마찬가지가. 참고로 이제 채만식 텍스트인데 보충 설명하자면 문체상에서 분명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블라블라블라 정망스럽습니다, 서술자의 생각을 얘기하거든. 이 채만식의 특징이 고전 소설의 성질, 즉 서술자 직접 개입, 편집자 논평의 성격을 이어받은 작가라고 평가받고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 기억, 주, 니은, 중약, 전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게 다 서사적 기능과 긴밀한 거야. 자, 디귿, 리을, 미음, 그 사이에 블록 설정, 비블록 문제 있지. 그리고 이렇게 밑줄친 부분 문제도 다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서사적 기능 문제는 당연히 인물, 심리 태도 중심의 축이지. 다시 현대 소설인데 서술자 시점 매우 중요해. 근데 소설의 기본 시제는 과거거든. 그런데 시간 불일치 경우가 나와요. 즉 서술하는 시간하고 서술되는 시간이 다를 때가 있어. 참고로 시는 기본 시제가 현재야. 근데 이 시제와 다른 측면이 나올 때 선택지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선 이 선택지는 시점하고 시제를 연습하기 좋아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사수라는 텍스트는. 왜냐면 다시 돌아가서 시간 불일치는 과거 현재가 반복 교차되거나 이런 성격은 성장소설이나 회상소설일 때가 많아. 앞부분 줄거리는 중요하다고 했잖아. 막 어린 시절, 중학교, 6.25 이런 시간들이 나오지. 그러다가 밑줄친 기억, 서사적 기능 문제 나오고 사형 집행장 이런 말 나오는데 쭉 내려와서 오늘 집행되는 이래. 지금의 나의 경우 다 시간 관련 어떤 제스처들이 취해지지. 그러니까 서술자 시점 역시 판단할 때 1인칭 주인공 또는 관찰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심리가 중심이면 1인칭 주인공이겠지. 그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B가 이적 모반님의 구속 신문보도를 본 얼마 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란 뜻이야 이게. 그치? 현재가 아니란 뜻이야. 시간 불일치가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줄에 이날 들은 이야기다. 나는 지금도. 이게 일치되지 않지. 이날 들은 얘기다. 나는 지금도. 이게 시간 불일치야. 그럼 내려와서 이제 현재도 이러잖아. 나를 만난 경우에는 불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야. 이전 얘기인 거지. 그지? 그러다 내려와서 이게 B블록 내려와서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와.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소설에서의 시제는 중요해. 자, 여기 5강은 내가 볼 때 오류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예컨대 앞부분 줄거리 60년대 초 그녀, 진수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1인칭은 아닌 것 같지. 그럼 3인칭 예상된단 말이야. 3인칭이면은 관찰자나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잖아.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든 듯하여 진수의 심리이거든. 그럼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예상돼. 그럼 특정 인물의 시각이 예상된다는 거지. 그래서 넘겨서 D 블록 거쳐서 E 블록 거쳐서 마지막 보면 또 가 블록이 있는데 들여다 보이는 회담. 이게 누가 보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1인칭이면은 누가 보는 게 문제가 안 생겨. 서술자 등장 인물이니까. 근데 3인칭일 때는 서술자는 등장 인물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누가 보는가에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이게 오른편 넘어와서 중략 전후를 거쳐서 마지막 나 블록 설정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 소나기 박스 서사적 기능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는 거지. 인물이라면 아니면 서술자라면.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진수는 또 이랬어. 그럼 1인칭 서술되지 않잖아. 그러다 마지막으로 미음 거쳐서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이제 알지 못했다. 이건 누군가의 심리지. 그럼 이건 진수의 심리의 가능성이 높거든. 맞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확률이 커. 그럼 우리가 거쳐온 일부 영상 한번 참고해요. 페이지 14쪽 특히 있는 거 서술자 시점. 자, 서술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텍스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다. 그럼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지. 근데 서술자가 텍스트 밖에 있어 등장인물이 아니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요 3인칭일 때 누가 보는가에 문제가 생겨. 근데 1번 문제 답이 4번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서술자가 직접 관찰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설명이 안 돼. 이거 누가 보는가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아. 이거는 아마도 257 판문점이라는 텍스트는 어느 부분에서 1인칭 시점도 취하는 부분이 있었을 확률이 커. 근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보는가의 문제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 근데 들여다 보이는 하면서 누가 보는 듯한 서술은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무슨 말이겠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부 영상의 14페이지 서술자 시점 부분은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오케이.